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6월 중순쯤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. 울릉도는 이번이 두 번째 다녀온 여행인데요. 이 울릉도 가는 길부터 울릉도에 있는 마을들, 교통, 숙소, 여행지, 맛집까지 한 종합편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울릉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좀 가볼 만한 그런 여행지이기도 하는데요. 저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였지만 여전히 너무나 좋고 행복했던 그런 3박 3일 같은 좀 일정을 다녀왔습니다. 울릉도 대부분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으로 많이들 가실 텐데요. 울릉도 가실 분들은 꼭 이 가보고 싶은 섬과 울릉 알림이 앱을 깔으셔야 됩니다. 특히 가보고 싶은 섬 이 앱을 통해서는 울릉도 가는 배 이 예매권들을 미리서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다양한 루트로 갈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이 울릉 알림이는 울릉도 가시면서 또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 울릉 알림이 앱에 있기 때문에 꼭 깔으시면 되는데요. 버스 노선부터 이 여행지들, 관광지들, 운영 정보까지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버스 시간표까지 있어서 뚜벅이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앱이기도 하고요. 또 관광지마다 좀 날씨에 따라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깔으셔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. 날씨랑 그런 걸로 인해서 배가 뜨고 안 뜨고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깔아둬야 될 필수 앱이기도 합니다. 저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울릉도 가실 분들은 울릉도는 강릉, 후포, 이 묵포, 포항 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. 좀 네 군데에서 가는 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편한 곳에서 좀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울릉도 이 조동항과 도동항으로 가는 그 배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예매하시면 좋고요. 이 겨울철에는 이 포항에서만 울릉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실 분들은 꼭 포항에서 배를 타시면 됩니다. 저는 일산에서 이 강릉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강릉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들어갔습니다. 미리서 가보고 싶은 앱을 통해서 이 표를 예매하고 탑승을 하였는데요. 저는 배를 타기 하루 전날 강릉에 도착해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로 배를 타러 갔습니다. 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이 울릉도 조동항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요.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쾌속선 배였습니다. 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앙목 해수욕장에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이 있으니까요. 이 앙목 해수욕장으로 가시면 쉽게 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. 주차도 무료로 이 공영 주차장에 할 수 있고요.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30분 전에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에 갔습니다. 겨울철에는 울릉도 가는 배가 운행하지 않고 매년 한 3월 말부터 이 울릉도 가는 배가 시작이 됩니다. 주말에는 하루에 2편 이렇게 배가 가기도 하고요. 울릉도 가는 배 요금은 한 6만원 조금 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배 탈 때 신분증 꼭 있어야 하고요.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탑승 30분 전에 멀미약 드시면은 멀미하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. 시간 되기 전에 배에 탑승을 했고요. 전 모바일 승선권으로 탑승을 하였습니다. 되게 편한 것 같고 또 신분증도 보여주고 탔습니다. 이 울릉도에 거의 다 오면은 좀 안내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요. 하여튼 강릉에서 울릉도 조동항까지 3시간 거리이고 쾌속선 여객선은 시속 한 60km로 달려줍니다. 이날 바다가 꽤 잔잔해서 큰 파도, 큰 울렁임 없이 이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. 겨울에 포항에서 갔을 때에는 꽤 좀 파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. 오전 10시 35분쯤 울릉도 이 조동항에 도착하였습니다. 조동항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하는 곳인데요. 확실히 여름철이어서 그런지 울릉도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좀 단체로도 많이들 오시는 것 같고 좀 연령대들도 다양한 분들 많이 보였습니다. 큰 배낭 메시고 백패킹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. 저는
뭐 숙소 잡아서 혼자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. 이 조동항을 지나서 이제 조동항 약간 뭐 시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. 되게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. 그래도 식당들도 많이 있고 숙박업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이 울릉도 이 섬일주 도로로 버스도 자주 다니는 편이고 택시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좀 차들도 많이 있고요. 이 조동항 촛대바위 쪽에서 조동항을 봤습니다. 조동마을 쪽 좀 마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. 울릉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좀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조동항과 도동항이 울릉도의 대표적인 좀 번화가 그런 마을이고요. 도동항도 이 관광 위주로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도동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. 확실히 사람들이 도동항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도동항은 관광업에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요. 이 조동항은 좀 이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산업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항상 좀 울릉도 가면은 조동항 쪽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숙소를 항상 하였습니다. 또 도동항이든 조동항이든 둘 다 뭐 숙박업소도 많이 있고 좀 맛집 식당들도 많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. 이 숙박업소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 울릉도 코스모스 리조트가 있는데요. 코스모스 리조트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도 한 번쯤 자보고는 싶지만 좀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. 위치도 상당히 좋고 좀 경치도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저는 이 조동항 쪽에 울릉위드 이 호텔 겸 게스트하우스 이곳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. 게스트하우스 있어서 혼자서 좀 숙박하기 상당히 좋았는데요.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지저분하고 꿉꿉하고 그럴 것 같았지만 막상 숙소 들어가서 보니까 이 2층 침대도 서로 등지고 있고 이 친구류랑 침대도 좋고 화장실에 물 수압도 좋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이 좀 편하게 지내기 상당히 좋았습니다. 또 이날 뭐 4명이서 한 방을 사용하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였는데요. 뭐 4인실이 있고 6인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좀 청소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. 그냥 또 이 침대별로 이 커튼식으로 뭐 칠 수가 있어서 좀 독립적으로 좀 생활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또 사물함도 있어서 개인 짐들 놓고 또 사물함 비번으로 문도 잠글 수 있었고요. 뭐 드라이기부터 충전기까지 좀 필요한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좀 울릉위드 게스트 하우스였습니다. 저도 이곳에서 좀 3일 동안 편안하게 푹 잘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좀 TV도 채널 다양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 이 호텔 또 2층에 가면은 카페가 있어서 2층에서 뭐 취식이든 뭐 먹거리 포장해 와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. 수건도 매일 2장씩 주셨고요. 또 생수도 달라가면 주시고 또 일회용품도 있어서 좋았고 침대별로 이 콘센트랑 정등 불도 또 따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뭐 비품도 필요한 것들 다 있어서 씻고 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었고요. 또 호텔 이 옥상에 올라오시면은 이 조동항의 풍경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고 매일 아침 좀 일출도 이 옥상에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울릉도 조동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좀 그런 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교통편 이용하실 분들은 버스 이렇게 시간표대로 있으니까 버스 이용하셔도 되고 울릉도 이제 콜택시, 택시도 있어서 택시도 불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신호 무조건 잘 지켜야지 좀 사고 나지가 않는 그런 곳이고요. 렌터카도 잘 되어 있는데 렌터카도 거의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택시도 좀 요금은 좀 비싼 편이었고요. 좀 울릉도 이제 여행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릉도 오시면은 다양한 여행지들이 있는데요. 이 울릉도 섬 일주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 한 바퀴 차로 드라이브 하시는 것도 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전에 전에 올렸던 울릉도 영상에서는 제가 섬 일주도로 좀 찍었었는데 많이들 좀 흔들려서 좀 안 좋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이 독도 박물관 쪽에 가니까 섬 일주도로 이 영상을 잘 찍어놔서 제가 대신 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확실히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
되게 안전하고 부드럽게 잘 찍었더라고요. 저도 이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일주도로 도는 영상 보고 있으니까 와, 짧은 시간 안에 울릉도를 한 바퀴 금세 다 둘러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2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이 도로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방 통행이든 좀 그런 차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양방향 통과하는 차선들도 많고 확실히 도로 정비가 더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섬 일주 도로 따라서 이 택시 타시면은 좀 미터 거리로 좀 계산이 되는 편이고요. 미터 거리는 좀 요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편이었습니다. 조동항에서 간음도까지는 한 14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고요. 이 사동항에서 조동항까지는 택시 요금으로 한 7,500원 정도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택시 타실 때 성인봉 등산 코스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나리분지나 뭐 속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거의 한 3만원에서 한 35,000원 정도 요금들이 좀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택시 타기 전에 기사님한테 물어보고 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콜택시 부르시면은 콜비 2,000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요금 시내에서 시내, 뭐 조동항에서 도동항 간다 이렇게 짧은 거리는 1,000원이고요. 아니면은 좀 1,400원 정도 요금 거리이고 환승은 되지 않습니다.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면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버스 타고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. 또 렌터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렌터카도 아마 성수기일 때는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보통 한 1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기름값도 울릉도다 보니까 꽤 비싼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. 울릉도 와서 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울릉도는 의외로 언덕길이랑 좀 내리막길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은 꽤 힘든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했습니다. 또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좀 꼭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울릉도는 이 섬 일주 도로 따라서 백패킹 할 수 있는 코스도 많이 있었습니다. 또 트레킹 코스도 많이 있어서 좀 관광하기 되게 좋고요. 저는 울릉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이 관음도에 갔습니다. 관음도 울릉도에서 꼭 한 번쯤 가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. 이 지난번 겨울철에 왔을 때에는 관음도 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통행 가능해서 갔습니다. 입장료 4,000원이 있고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. 울릉도 이 관음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뭐 빠듯하게 잡으면 30분에도 다 둘러볼 수 있고요.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으시면은 1시간 정도면은 좀 충분히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. 관음도 이 길들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요.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죽도도 볼 수가 있고 삼선함도 볼 수가 있고요. 천부 방향부터 조동향 방향까지 이 관음도 전망대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고 정말 산책하기도 좋았습니다. 하여튼 이 연도교 다리 지나서 오르막길이 있다 보니까 좀 관절 안 좋은 어르신들은 좀 힘들 수도 있고요. 관음도를 보고 나서 조동항으로 왔습니다. 조동항 이 한쪽 맨 끝으로 해서 촛대바위 쪽 가는 길로 가시면은 오른쪽 터널로 들어가시면 조동항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. 6월 이 중순쯤에는 아직 공사 중이었는데 아마 7월인 지금쯤에는 공사가 다 끝나서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 도동항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. 밤에 야경 보면서 산책하기도 좋고요. 바로 옆에 또 이 촛대바위도 있는데요. 촛대바위 일출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조동항입니다. 조동항에 계시면은 촛대바위야 언제든 마음대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이 조동항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달에는 오징어 배, 이 오징어 축제가 있을 정도로 오징어 잡이가 되게 성황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좀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나오시면은 오징어 배들에서 잡은 오징어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. 확실히 여름철에 오징어 배들이 많아서 오징어들 많이들 잡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볼 곳은 이 태아 항복 모노레일인데요. 울릉도 태아 이곳에 가면은 이 모노레일을 타고 향목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
모노레일은 한 6분, 7분 정도 타면 올라가는데 정말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. 이 모노레일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대한민국 10대 비경이라고 하는 항목 전망대가 나옵니다. 항목 전망대, 이곳에는 태아 등대도 있었고요. 전망대 상당히 잘 만들어 놨고, 이 전망대 쪽에서 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, 뭐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곳의 풍경 정말 아름다웠고요. 이 바닷속 이 색깔부터가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한목 전망대였습니다. 한목 전망대에서 이 모노레일을 타고 다시 내려가도 괜찮지만 그냥 걸어서 내려가시면 이 해안 산책로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 대풍감 전망대도 들려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. 한목 전망대에서 한 10분, 1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바로 대풍강 전망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. 대풍강 전망대는 이 전망대 1이 있고 전망대 2고요. 지금 이곳이 전망대 2입니다. 이곳 전망대에서도 좀 백패킹 하시는 분들, 좀 텐트 치고 좀 이 비박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, 좀 개인적으로는 한목 전망대에서 좀 텐트 치고 주무시는 게 다른 관광 하시는 분들한테도 민폐가 끼치지 않고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텐트 치시는 분들은 좀 한 6시 이후에 좀 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. 그 전까지는 관광객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풍강 전망대의 이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고요. 이 대풍강 전망대에서 이 산길 따라서 내려오시면은 이 해안 산책로로 한 20분, 15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해안 산책로도 2년 전에 왔을 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 중이었는데요. 지금은 정비 공사가 다 끝나서 완전히 다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이곳에는 황토굴이 있어서 이 황토굴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. 바로 모노레일 타는 곳 바로 근처에 이 황토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울릉도에서 오셨으면은 독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. 독도는 울릉도 이 도동항과 이 조동항에서 들어가는 배들이 있고요. 조동항에서는 이 매일 아침 7시 반이랑 오후 12시쯤 이렇게 출발하는 이 독도 들어가는 배들이 있습니다. 이 조동항 근처에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도 있어서 좀 이 수산시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회 포장하기도 좋고 아니면 직접 식사하기도 좋습니다. 울릉도에서 독도 들어가는 배이고요.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왕복 4시간 코스이고, 이 쾌적선으로 거의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날씨가 좋으면은 독도에 내려서 20분 정도 좀 자유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날씨가 안 좋으면은 독도 섬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도착지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간 날은 당연히 이 운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이 독도항에 내려서 독도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. 독도 이런 표지판이든 이정표도 볼 수가 있었고요. 이 동도와 소도로 나눠져 있는 독도인데, 이 대한민국 이 태극기 들고 많이들 오셔서 사진들 많이 찍었고요. 저는 혼자서 방문하다 보니까 열심히 또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. 독도 이사북길 이정표 있고 이곳에서 많이들 인증샷들을 찍었습니다. 독도 이곳은 저 밑에 아래쪽만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독도 경비대가 있는 이 위쪽은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. 경치가 상당히 되게 좋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이 동해에서 맨 끝에 있는 그런 독도인데요. 땅을 밟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뿌듯하고 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좀 뜻깊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좀 가볼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. 정말 사람들 많이 독도 들어오고 정말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런 독도라고 합니다. 독도에서 나와서 다음에 또 가본 곳은 이 나리분지인데요. 나리분지 이 첨부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다가 이 나리 전망대에 내려서 전망대에서 나리분지를 바라봤습니다. 이 울릉도에서 또 한 번쯤 가봐야 할 곳 이 나리분지입니다. 이 성인봉 바로 밑에 쪽에 있는 그 나리분지인데요. 울릉도는 정말 나물 천국인데 그 많은 나물들이 이 나리분지 이곳에서 많이 납니다. 이 나리분지에 있는 명이나물 밭인데요. 명이나물을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.
정말로 되게 싱싱해 보이는 그런 명이나물이었고요. 이 울릉도 오시면은 명이나물부터 뭐 부지깽이랑 요 참나물이든 여러 많은 나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나리 분지에 있는 이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 드시면 상당히 좋은데 저는 혼자서 먹지 못했고요. 성인봉 또 등산로도 있습니다. 나리 분지에서 성인봉 올라가시면은 1시간 좀 넘게 올라가시면은 이 성인봉에 도착할 수 있고요. 대신에 정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꽤 힘든 코스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이날은 좀 신령수에서 갈 수가 없었고요. 좀 지난 울릉도 여행에 왔을 때에는 겨울이지만 성인봉에 갔습니다. 그때는 성인봉 이 중계소에서 성인봉 정상 올라가서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코스로 등산을 하였는데요. 겨울철에 울릉도는 정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했지만 좀 혼자서 좀 안전하게 산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. 산행 하여튼 그날 한 3시간 반,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중간에 이 눈길이다 보니까 길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좀 다행히 길 찾아서 성인봉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성인봉 정상 구름이 없으면은 안개 없으면은 좀 울릉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경치가 꽤 좋은데 좀 아쉽기도 했고 이날 여름철에 갔을 때에도 밑에서 보니까 성인봉에 좀 안개들이 구름들이 있어서 좀 등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알봉 둘레길 둘러보시면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코스이고요. 알봉 둘레길 트레킹 코스도 한 3시간, 2시간 반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성인봉이든 뭐 나리분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신령수 여기 공사 끝났으면은 갈 수 있으면은 이 신령수 물 한번 꼭 마셔보시길 바랍니다. 아주 시원하니 맛있는 그런 물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나리 분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첨부로 나왔습니다. 첨부에 나오면은 첨부 이 해수 풀장이 있고요. 해수 풀장 바로 옆으로 첨부 해중 전망대가 있습니다. 첨부 해중 전망대 뭔가 했는데요. 정말 말 그대로 물 속에 있는 그런 전망대였습니다. 이 바닷속에 좀 수족관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바다 밑을 좀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좀 물고기들이 있는 거 신기했고 8월 달까지는 매주 금 토요일 날 이 오전 11시랑 오후 1시에 물고기 물 먹이 주는 그런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. 울릉도 오셨으면 이런 오징어 배들 쉽게 볼 수가 있고요. 또 그 울릉도 오셨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도 꼭 한 번쯤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일출 날씨 좋으면 정말 아름답고요. 그리고 또 가볼 만한 곳은 이 도동항에서 이 행남 산책로입니다. 행남 해안 산책로 이곳도 정말 한 번쯤 산책하면 되게 좋은 코스인데요. 지금은 아마 공사 다 끝나서 조동항에서 이 해안 산책길을 따라서 조동항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동항에서 또 사동항까지 또 갈 수 있는 해안 산책로도 있고요. 이 해안 산책로도 길이가 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시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좀 밤에도 통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또 도동항에 등대도 있는데 조동항 등대도 이 도동항 액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좀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길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 도동항에서 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죽도와 섬일주 이 유람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. 죽도도 가고 싶었지만 저는 울릉도 섬일주 유람선을 탔습니다. 섬일주 유람선은 한 1시간 50분 코스이고 요금은 25,000원인데요. 이 배를 타고 울릉도를 한 바퀴를 도는 말 그대로 섬일주 해상 관광 유람선입니다. 배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또 사동항도 보이고 정말 울릉도 항상 내륙에서만 봤던 그런 모습들을 이 해상에서 보니까 또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. 또 25,000원에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설도 들으면서 울릉도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좀 가성비도 좋았고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한 번쯤 타면은 좋은 유람선입니다. 이 곰바위도 있어서 되게 신기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. 좀 해설 계속해서 해 주시니까 좀 여러 바위들이든 지형이든 마을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.
저기 멀리 송곡봉도 보이고요. 또 성인봉도 보이고 좀 울릉도에 이 섬에 좀 다양한 좀 화산지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좀 산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삼서남도 볼 수가 있고 뭐 천부부터 다 보고요. 또 관음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좀 죽도도 저 멀리 보이고 이 관음도에서 좀 한 번쯤 이 울릉도 비경이 관음 쌍굴도 이 해상 유람선을 타야지만 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관음 쌍굴 정말 신기한 그런 동굴이었고요. 울릉도에서 관음도 한 번쯤 가봐야 될 곳인데 좀 유람선 관광도 한 번쯤 하시면은 정말 알차고 울릉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고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알찬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울릉도 정말 해안 일주도로 섬 일주도로 따라서 좀 되게 관광지들 잘 되어 있었고 또 도동항에서 이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 타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. 좀 언덕길 올라서 가시면은 독도 전망대 가는 케이블카가 있는데요. 제가 갔을 때에는 내부 수리공사여서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. 대신에 이 케이블카 바로 옆에 있는 이 독도 박물관 좀 구경을 해줬고요. 독도 박물관 뭐 무료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여름철 좀 안에 구경하시면서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. 옛날 영상도 있어서 좀 재미있는 시간 보낼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내수전 일출 전망대입니다. 내수전 일출 전망대 차 가지고 가시면은 괜찮지만 걸어서 가시는 분들은 좀 버스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셔가지고 한 15분, 20분 꽤 오르막길 많이 올라가야지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저는 겨울철에 갔을 때 이곳에 갔는데요. 좀 힘들게 올라갔지만 경치가 정말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내수전 일출 전망대 가시거나 아니면은 속포 일몰 전망대든 이 속포 쪽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속포에도 꽤 볼거리들이 있고요. 그 다음 가볼 곳은 이 복례 폭포입니다.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런 복례 폭포인데요. 입장료 2,000원 정도 있지만 이 버스 타고 가시면은 정말 빠르게 복례 폭포에 갈 수가 있습니다. 뭐 조동항에서 걸어서 가셔도 되지만 버스 타고 가시는 게 좀 마음 편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. 전 겨울철에 복례 폭포 갔었는데 3단으로 이루어진 이런 폭포 꽤 되게 좀 보기 좋았습니다. 여름철에는 어떤 풍경일지 이번에는 좀 따로 복례 폭포까지는 다녀오지 않았고요. 하지만 이 폭포 소리랑 또 영상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울릉도의 먹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해분식 가서 홍따밥을 먹었는데요. 홍따밥은 홍합이랑 따개비가 들어가 있는 밥입니다. 그리고 울릉도 식당 가시면은 이 명이나물 쉽게 만날 수가 있고요. 명이나물 언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. 홍따밥은 진짜 밥이 되게 고소하고 따개비랑 홍합이 씹히는 맛이 상당히 좋아서 만족스러웠고요. 그리고 또 울릉도 가서 먹어야 될 이 오징어 회도 좀 포장해서 먹어줬습니다. 식당 가서 먹으면 오징어 회도 꽤 비싸지만 포장하시면은 한 마리에 뭐 10,000원 아니면 15,000원 정도로 포장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오징어회, 울릉도 오징어회 확실히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는 생각 들었고요. 또 아침 식사로도 많이들 이 오징어 내장탕 드시는데요. 오징어 내장탕은 울릉도 와서 처음 먹어본 그런 음식입니다. 오징어 내장이 들어가 있는 오징어 내장탕 아침에 해장하기 되게 좋은 그런 메뉴이고요. 오징어 내장탕은 집집마다 조금 내어주는 게 다른데 이곳은 되게 묵국 형태로 맑은 스타일로 나왔는데요. 고춧가루 넣어서 좀 얼큰하게 내어주는 오징어 내장탕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. 그리고 오징어 내장에 저 녹진한 맛도 좋고요. 또 중국집도 울릉도에 많이 있습니다. 울릉도 자연산 홍합이 들어가 있는 짬뽕 먹어줬는데 꽤 맛있는 짬뽕이었습니다. 당연히 뭐 물가는 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. 이 울릉도 자연산 홍합이 들어가 있었는데 되게 크기도 크고 식감도 되게 좋았고 짬뽕 정말 국물부터 뭐 하나 흠잡을 거 없이 맛있는 그런 짬뽕이었습니다.
울릉도에 유명한 그런 중국집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좀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되고요. 울릉도 오셨으면 또 물회도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. 가장 유명하다는 신비섬 횟집에 가서 물회를 먹었습니다. 이곳에서 호박 막걸리도 마셔줬는데요. 울릉도 호박으로 만든 호박 막걸리, 호박맛 느껴지면서 맛있게 마시기 좋은 그런 막걸리였습니다. 이 물회, 울릉도에서는 꽁치 물회나 오징어 물회를 많이들 드시는데요. 저도 꽁치 물회 먹을까 했지만 그냥 좀 더 이 비싼 특 물회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. 특 물회 비벼주니까 정말 포항식 물회 스타일인데 정말 맛있게 물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동항과 조동항 쪽에는 초밥집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밥도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. 초밥은 그렇게 뭐 특별할 건 없었고 그냥 울릉도 왔으니까 먹어보는 초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도 좀 회랑 이런 거는 되게 싱싱해서 좋았고요. 그리고 울릉도 오시면은 독도 소주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. 편의점 가시면은 이 17도짜리는 한 병에 4,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침 식사로 이 백반도 먹어줬습니다. 백반 셀프식으로 반찬 가지고 와서 드시면 되는 그런 백반이었고요. 밥이랑 뭐 국이랑 이 생선구이는 매일 달라지고 밑반찬도 매일 바뀝니다. 식사 좀 10,000원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아침 식사였습니다. 또 울릉도 오시면은 따개비 칼국수 또 많이들 드시는데요. 좀 도동항에 있는 우성 식당에서 따개비 칼국수도 한 그릇 먹어줬는데 뭐 이곳도 좀 집집마다 맛은 좀 다른 편입니다. 따개비를 다 갈아서 사용하는 식당도 있고요. 여기는 따개비가 좀 갈지 않고 통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따개비 특유의 식감과 함께 정말 칼국수 한 그릇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. 좀 가격도 보통 한 13,000원 정도 있는데 또 이 집은 10,000원이어서 좀 가성비 좋게 먹기 좋았고요. 울릉도에 있으면서 마지막 식사는 전주식당 가서 오징어 불고기를 먹어줬습니다. 울릉도에서 좀 먹거리 중에 하나인 오삼 불고기가 유명한데요. 저는 오징어 불고기 먹어줬고 이 집은 밑반찬들이 정말 이 솜씨 좋게 정말 맛있는 밑반찬들 마음에 들었습니다. 부지깽이 나물이랑 명이나물 너무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. 오삼 불고기 먹을까 했지만 좀 울릉도 왔으니까 그냥 오징어만 많이 먹고 싶어서 오징어 불고기 주문해서 원 없이 먹어줬습니다. 1인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2인분 주문해서 소주 2병 시켜서 맛있게 먹어줬고요. 울릉도에 와서 먹거리들 많이 있고 특산품도 많이 있는데 좀 한 번쯤은 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. 울릉도 오시면 정말 명이부터 부지깽이, 취나물, 뭐 오징어까지 많이들 먹고 가면 좋습니다. 거의 3박 3일의 울릉도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조동항에서 6시 30분에 출항해서 강릉 가는 배를 탔습니다. 배 타기 전에 아침 식사도 하고 배멀미 약도 먹어줬는데요. 이날도 파도가 잔잔해서 배멀미 없이 좀 강릉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. 2번에 걸쳐 다녀온 울릉도 여행 너무나 좋았고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요. 울릉도 좀 곳곳을 다 다녀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또 울릉도 간다고 하면은 백패킹으로 좀 다녀오고 싶고요. 물가가 비싸지만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울릉도입니다. 또 울릉도는 좀 가볼 곳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특히 좀 바닷물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또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스노클링도 해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. 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게끔 곳곳에 해수 풀장들도 많이 있어서 좀 가족 단위로 놀기에도 되게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울릉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좀 가보면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고요. 좀 가격이 있어서 좀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